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교정시설 현대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이전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면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됩니다. 수영구가 오는 7월부터 밀락수변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합니다.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쇳가루에 주민 불편이 이어졌던 감전동이 자석 청소기를 이용한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은 부산구치소인데요. 부산시가 교정시설 현대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이전할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1973년 문을 연 부산구치소. 좁고 낡은 시설로 악명이 높고 인권 침해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의 위치에 지역 발전을 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이전 문제는 사상구의 수건 과제이기도 합니다. 1947년 문을 열어 1987년 대저동으로 이전한 부산교도소 역시 노후화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교정시설 이전과 통합 이전 등이 논의됐었지만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로 수차례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부산시가 또다시 교정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이전 장소 선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별 이전 방안과 통합하여 이전하는 방안 두 개의 대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두 안 모두 경제성은 갖추고 있고 나름 장단점을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용역의 최종 분석 결과입니다.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별 이전의 경우 기존 부산구치소는 주례삼동 엉광산 일원으로 옮겨 짓고 부산교도소는 대저일동 남해고속도로 근처로 옮긴다는 안입니다. 통합 이전의 경우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보호관찰소를 모두 남해고속도로 북쪽 대저일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금년 5월 중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6월에 1차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지역별 공청회 등 다양한 여론 수렴 절차를 통해 부산시는 특정 지역을 전제로 공론화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벌써 난항이 예상됩니다. 구치소는 오면 안 되지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강서구는 구치소까지 강서구로 통합 이전할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최종 입지 후보지를 오는 8월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지자체가 반발하는 등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면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됩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와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발표와 국내외 유행 상황, 방역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월 1일부터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입니다. 다음 달부터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바뀝니다. 다만 대형 병원 등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마스크 끼고 오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이 공기를,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구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진짜 다 간 건가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직 조금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착용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마스크를 벗게 됐고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임시 선별검사소는 문을 닫고 선별진료소만 운영됩니다. 매일 발표되던 확진자 통계 발표도 주 단위로 전환됩니다. 재난대응 체계도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됩니다. 예방접종과 치료제, 치료비, 생활지원 등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방역 조치를 재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얼마 전 수영구가 밀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주민 설명회를 가졌는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컸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락수변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을 앞두고 열린 주민 설명회 현장. 우리나라 음주 문화와 금주구역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주재 발표 후 밀락수변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좀 조용하게 바다를 보면서 강을 대교를 보면서 이렇게 휴식을 하고 싶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그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술 취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겪고 불안감을 느끼신다는 거죠. 또 우리 술 드신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들을 그냥 방치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많을 때는 하루에 12톤까지도 발생을 하거든요. 금주구역 지정 이후 공원의 관리 방안도 밝혔습니다. 포토존 조성 등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신규 시설물 및 볼거리들을 추가로 조성해서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수영구는 또 친환경 플리마켓이나 문화공연 등을 열고 성수기엔 안전요원을 늘려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편적으로 금주구역 지정해서 술 못 먹게 하면 해결될 거라는 것은 하나만 보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편하죠. 행정적으로 편하고 아주 쉽답니다. 못 먹게 하니까 술 먹으면 맞춰 먹이겠다. 근데 그로 인해서 밀락수변공원 쪽에 있는 상권이 지금 좀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방향으로 상권이 재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공원 주변 상인들은 생존권의 문제라며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결정을 아직 안 났지만 거의 다 결정이 난 건데 지 소견으로서는 상인들하고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하고 여기 대난 세상에 입주해가 있는 입주님들하고 하나하고 한 번 더 안건을 내가지고 좋은 취지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만나가 미팅을 할 것을 제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반해 금주구역 지정을 지지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음식을 식당에서 드셔야지 왜 술하고 그것도 길에서 드십니까? 왜 공원에서 드십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말 규칙과 규정 그런 거에 맞춰서 사신다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반을 떠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석지성제라든지 그 좋은 의견이거든요. 그게 또 쓰레기 목표를 갖고 내려갈 수 있는 거. 개선 사항을 하시면서 꼭 차수만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안을 같이 좀 만들었으면. 다양한 대중
수영구는 이날 참석치 못한 주민들은 17일까지 보건소로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영구는 지난해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수변공원의 태풍 피해 복구가 끝나는 오는 7월부터 금주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쇳가루에 주민 불편이 이어졌던 감전동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명 자석 청소기를 이용해 거리에 버려진 쇳가루를 치우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큰 편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감전동. 자활 근로자들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거리를 쓸듯 지나갑니다. 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바퀴가 달린 도구에는 쇳가루가 한 움큼씩 붙어 나옵니다. 이 동 행정복지센터 한편, 그동안 모은 쇠 조각과 쇠가루 등이 플라스틱 통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옮기려고 해도 무게 때문에 성인 혼자 들기도 버겁습니다. 저희 감전동에서 자석 롤러를 이용해서 감전동 일대를 돌면서 모은 거고요. 저희가 3월부터 모은 양이 이 정도 되고 저희가 하루 최대 25kg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2달 동안 모은 쇠 조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볼트와 너트, 심지어 날카롭게 생긴 쇠 조각이 가득합니다. 주택가 인접한 곳에 쇠를 다루는 공장이 여러 곳이 있다 보니 이 쇳가루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 상황. 주민들은 날카로운 쇠 조각 등으로 그동안 차량 타이어 파손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수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일명 자석 청소에 나서면서 이러한 민원은 조금씩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연 한 5회 정도 제 경험상으로 5회 정도 이게 벙커 발생이 하는데 아무래도 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죠. 이 공단 지역으로 그동안 쇳가루와 날린 먼지가 많았던 감전동. 자석 청소기 아이디어에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커지고 있어 이를 확대해 나갈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그 터의 벙커라든지 안전사고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상구는 지난 3월 안전도시 선포식을 통해 재난, 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주민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약을 맺고 안전도시 실현을 공식화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마산세관은 유초등 영어 서적을 중국에서 위조해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31살 A씨를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중국산 위조 영어 교재 205만 권, 시가로 167억 원 상당을 정식 교재인 것처럼 속여 실제 정가보다 90% 저렴한 30만 원에서 37만 원에 판매한 혐의입니다. 또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 카페를 개설해 구매자를 모집해 구매자의 주소지로 직접 배송해 의심을 피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마산세관은 생활안전 위해 물품 등이 불법적으로 수입, 보관,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에서 양산과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예타 통과로 기장군 지역의 수건 사업인 정관선 건설에도 청신호가 커졌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포에서 정관 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22.97km 구간을 잇는 도시철도 노포 정관선. 부산시는 월평에서 동해선 좌천역을 잇는 1단계 구간과 노포에서 월평을 잇는 2단계 구간으로 나눠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2단계 구간은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노선에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정관 노선이 부산 도심과 연결되기 위한 필수 요소지만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관선 건설에 걸림돌이었는데 이제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정관선 1단계 구간 역시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1단계 구간이 광역철도와 이어지는 만큼 광역철도가 예타조사에서 사업성을 확보하면 정관선도 울산과 양산 등으로의 교통 수요를 반영해 사업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남부선과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를 정관선 사업의 근거와 효과성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재부, 국토부와 함께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정관선이 예타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예타조사가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관선 건설은 지난 2018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뻔했지만 기재부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광역철도와 함께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지역 내에서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8만 2천 명 주민 전체가 최고 먼저 이루어져야 될 희망적인 부분이 도시철도 유치거든요. 도심과 그다음에 시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교통망이 상당히 열악한 편이에요. 동해안 벨트하고 그다음에 양산이나 웅상이나 울산 지역이나 부산 시내로 나가야 되는 이런 대중교통망의 대체로서 반드시 도시철도가 있어야 되고. 정관 지역에서는 현재 정관선의 빠른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5월 말까지 모아진 서명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는 등 정관선 추진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 온천천은 폭우만 오면 범람하기 일쑤입니다. 특히 기습적인 호우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우려가 큰데요. 대책으로 구청이 안전 출입문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즐겨 찾는 온천천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하지만 비만 오면 불안합니다. 폭우로 하천물이 불어나면 산책로가 쉽게 잠겨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많이 온다 싶으면 나와가지고 동영상을 이렇게 한 번씩 찍어가지고 애들인데도 보내고 뭐 친구들인데도 주위에 이렇게 들어 보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온천 쪽으로 비가 많이 오니까 이쪽으로는 가지 말아라 그러고 애들인데는 그런 주의를 많이 줍니다. 지난 주말 부산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흔적으로 볼 수 있듯이 온천천 산책로는 어김없이 침수됐습니다. 온천천을 찾는 시민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이 27%로 가장 많아 우려는 더욱 큽니다. 비 오면 아무래도 여기 침수가 되고 좀 수위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약자분들이나 이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대책으로 온천천 관할 지자체들은 원격 조종이 가능한 안전 출입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이미 완료했고 동래구는 지난해 일부 설치한 뒤 올 여름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제구도 다음 달까지 3km 구간 진출입로 43곳에 설치를 마칠 예정입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오거나 침수 우려가 있을 때 온천천 출입을 통제하고 안내 방송으로 상황을 주변에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수동으로 인력으로 이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온천천이 범람을 할 때 안전장치 하는데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원격 제어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많이 단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습폭우에 취약했던 시민의 공간이 올 여름부턴 해묵은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조합 8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기장 발효 협동조합 등 4개 조합, 성장 단계에는 버디룸 협동조합 등 4개 조합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조합에는 공동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네트워크, 프랜차이즈와 공동 장비 구입 등이 지원됩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먼저 서울 소식입니다. GTX-C 도봉 구간을 지하로 짓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상화 논란이 2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인천 최초의 지방정원인 강화 화계정원이 이달 13일 정식 개장합니다. 사업비 489억 원을 들여 테마정원과 스카이워크형 전망대, 모노레일 등을 조성했습니다. 정식 개장하는 13일에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국제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가 세종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7개 나라 176명의 학생이 참가해 사이버 보안 관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장이 됐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운영을 위한 의료 자원봉사 인력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의사나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등 의료 면허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부산광역시가 주관하는 해양 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모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돼 5월부터 패들보드 해상문화 체험교실 등 4개의 프로그램으로 해양 레포츠 무료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5월 26일까지 10회에 걸쳐 사회적 안전 취약계층인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민방위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생활민방위 교실은 남천 해변 경로당을 비롯해 관내 경로당 10개소 총 2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구 새마을문고 문현일동 분회는 지난 4일 문현일동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평소 조금씩 저축한 1% 후원금으로 카네이션과 롤케이크 등을 준비해 관내 독거노인 30명에게 전달하는 1%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2023년 서구 장애인 복지 증진 대회가 지난 4일 서구 장애인 복지관 대강당에서 관내 장애인과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 장애인협회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서구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여성 지도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산청군 일대에서 2023년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 문화 탐방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닭밭골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지난 4일 닭밭골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1953 골목공원 주민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사하구 장림일동 자원봉사 캠프는 지난 3일 보림행복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도시락 케이크 만들기와 어버이날 편지 쓰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4일 박용석 신라대 교수를 초빙해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사명의식,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와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대한 내용으로 자원봉사 보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하구 신평일동 동매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난 7일 신평 어울림마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동매 어버이날 노래자랑을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